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중에서도 특별히 영어 단어를 잘 공부하는 몇 가지 좋은 실질적인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학창시절 때부터 이미 영어 단어를 계속 배우고 학습하고 외우는 걸 해왔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영어 단어 공부는 사실 영어 스피킹이나 라이팅만큼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학습을 유지하기 쉬운, 굉장히 실수하기 쉬운 학습 분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어 단어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것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또한 해외 유학을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순수 국내파 영어 학습자고 또 영어를 공부해온 사람으로서 제가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시도하면서 이게 진짜 한국 사람들에게 맞다. 그리고 이 방법은 좀 아니다라는 거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이 배워왔거든요. 제가 2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어 스피킹을 연습을 하면서 제가 진짜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기존에 공부했던 영어 단어 학습법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거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제가 방법을 바꾸면서 영어 스피킹 실력이 향상되고 영어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존에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요.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여러분은 뭐예요? 만약에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나는 더 많은 단어를 아는 게 목표다 라고 한다면 단어의 수에 목표를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여러분이 보통 하셨던 방법 뭐였을까요? 예를 들면 1번 have 무엇을 가지다, 2번 interest 관심, 3번 passion 열정,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즉 거기에 맞는 한국어 단어를 1대1식으로 대입하여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암기하고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 수 있는가라는 바로 단어의 수의 목표를 두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더 많은 단어의 수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바로 이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단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알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공부합니까? 맞아요. 바로 우리는 그 단어를 써먹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이런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어요. 더 많은 단어를 알아야 돼. 더 많은 단어를 암기해야 돼.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는 학창시절 때 단어를 많이 알면 리딩을 공부할 때 특별히 좋았죠. 수능 지문을 공부할 때도 단어를 많이 알면 일단 그 단어의 뜻 때문에 대충 의미를 더 빨리 파악하고 정확하게 그 문장이 어떤 뜻인지 몰라도 일단 단어를 많이 알면 대충 우리가 감을 잡아서 그 텍스트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 단어가 들어간 간단한 문장도 우리는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해요. 그 문장을 쓴 외국인의 문장을 우리가 듣고도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단어의 개수에 집착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되는데 어떤 단어를 보든 간에 이제 이런 접근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이 단어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지? 바로 그 쓰임새에 여러분이 이제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바꿀 때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영어에서는 스피킹, 듣는 거, 읽고, 쓰고 이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암기하는 단어의 개수에 포커스를 두신다면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사실 뭐만 하실 수만 있냐면 리딩의 영역만 키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단어를 읽다 보면은 놓치기 쉬운 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단어를 내가 어떻게 말하면서 쓰면서 쓸 수 있는가,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표현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내가 말하면서 쓰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 쓰임새를 놓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내가 눈으로 그걸 많이 봤다고 해서 정확한 발음으로 그 단어를 발음할 수 있는가는 완전 다른
psychiatrist, psychiatrist, kernel, kernel, hypothesis, hypothesis. 영어는 한국어와 다르기 때문에 그 영어는 각 음절마다 강세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음절에 강세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단어의 모양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녹음이라고 할 때는 record라고 하죠. R-E-C-O-R-D 했을 때 이 re, 즉 1음절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record, record. 그런데 녹음하다라고 할 때는 record, record.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스펠링인데 R-E 뒤에 오는 C-O-R-D, cord, 즉 이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이라고 할 때는 record, 근데 녹음하다 하면 record 하고 올라갑니다. 똑같은 스펠링이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모양이에요. 녹음이나 녹음하다나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지만 지금 소리를 들어볼 때는 완전 다른 새로운 단어들입니다. He broke the world record in swimming. She recorded her speech on her phone.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 그 단어를 써보고 눈으로 보고 그거는 잘 하시는데요.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하고 발음을 체크하는 거는 놓치시는 분들 또는 좀 귀찮아서 에이, 다음에 하지 뭐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많은 단어를 알아야지 해서 내가 이 단어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목표로 생각을 바꾸게 되면 단어 공부를 제대로 하시게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를 집중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들에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를 공부할 때는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기존에 보통 영어 단어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한국어 뜻을 체크하는데 급급했거나 한국어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그런 학습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간 꼭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한국어 뜻과 병행해서 보셔야 될 게 바로 영영사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땐 무엇을 반드시 같이 챙겨야 된다? 영영사전의 뜻을 챙겨야 합니다. 왜 영영사전을 읽어야 할까요? 영영사전에 있는 그 뜻을 읽으면 또 한 번 독해가 되고 다른 그 단어들을 확장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얼만큼 더 정확하게 이 단어를 쓸 수 있는가라는 바로 정확한 쓰임새를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열정이라는 단어를 가진 영어 단어예요. 여러분 열정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마 많은 분들은 아마 passion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오늘 enthusiasm이라는 이 단어에 포커스를 두고 싶어요. 자, 열정열이라고 하죠. enthusiasm. 여러분이 영영사전으로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definition이 a strong feeling of excitement, interest or eagerness about something.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enthusiasm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어떤 것에 대한 신나는 밝은 에너지를 열정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enthusiasm의 의미는 a strong feeling of excitement, interest or eagerness about something.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뭐에 열이 있다라고 할 때 걔는 진짜 영어에 진짜 진심이야. 레이첼은 정말 영어에 열의가 가득해. Rachel is full of enthusiasm for English.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의를 갖고 관심을 갖고 정말 이렇게 밝고 신나는 에너지로 어떤 열정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enthusiasm이라는 단어를 자,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단어 passion이라고 있죠. 자, passion이라는 영영사전의 뜻은 뭘까요? A strong feeling of emotion, love, hatred, anger. 그래서 이 passion이라는 건 뭐냐면 강렬한 감정, 막 끌어오르는 감정, 그런 뉘앙스를 가진 열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passion이에요. passion이나 enthusiasm 둘 다 열정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enthusiasm이라는 거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막 참여하고 싶고
관심이 있고 열의가 있고 excitement가 있잖아요. 밝고 그런 막 이렇게 그런 에너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영어를 막 잘하고 싶어서 스터디 모여갖고 열심히 토론하고 막 공부하고, 이 패션은 뭐냐면 좀 더 내 마음속에 어떤 깊은 감정에서 끌어오는 열정이에요. 조금 모양이 다르죠? He's full of passion about her. 그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거든요. 그 여자에게 정말 진한 그런 끌어오르는 열정, 감정, 그런 사랑이 있어. 여러분, 이게 enthusiasm을 쓰느냐 passion을 쓰느냐에 따라서 말을 표현할 때 느낌이 다르죠. 근데 이런 뉘앙스는 어디서만 얻을 수 있냐면 바로 영영사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영사전을 꼭 같이 읽어보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하나 더, 열정 중에서 zeal이란 단어가 있어요. Z-E-A-L, zeal. 자, 이것도 열정, 열이라고 할 수 있어. enthusiasm, passion, zeal. 한국어로 말하면 다 똑같지만 아까 enthusiasm 그리고 passion 뉘앙스가 다른 거 느끼셨죠? 자, zeal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great enthusiasm connect with something that you feel strongly about. connect with something이야. connect with. 열심을 갖고 있는 뭔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붙들고 있는 connect with something. 어떤 뭐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열정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목표, 신념에 대한 그런 열정이에요. enthusiasm은 좀 밝고 신나는 에너지 모양의 그런 열정이라고 한다면, zeal 이거는요,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에 또는 내가 어떤 신념을 따르기에 어떤 헌신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열정을 갖고 하는 거, 그런 열정을 바로 zeal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the missionaries work with zeal. 그 선교사들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다. 그죠? 이때 이 zeal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열정, 그 신념에 따른 열의가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영사전의 정의를 같이 병행해서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단어가 어떤 뉘앙스에서 어떤 맥락에서 쓰일 수 있는가, 또 내가 쓸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바로 발음 체크입니다.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땐 큰 소리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여러 번 눈으로만 읽고 넘어가면요, 여러분은 이거를 앞으로 쓸 수가 없게 돼요. 그걸 보고 아마 문자로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단어를 여러분이 입 밖으로 내뱉는 스피킹은 하실 수가 없고요. 또 그 단어를 들으실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영어라는 것은 한국어와 다르게 강세라는 것이 있고 어떤 음절에 강세를 주는지에 따라서 바로 그 단어의 리듬이 생기고 그 단어가 새로운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요. 발음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발음을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봐야 됩니다. 정확한 발음을 듣고 그것을 최소 10번은 입 밖으로 큰 소리로 내뱉어야지 그 단어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단어를 내뱉어야지 그 단어가 문장을 직접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단어를 배울 때 큰 소리로 10번 따라했다 해서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내가 그 단어를 보고 영어 단어를 정확하게 잘 발음할 수 있다 그래도 단어를 자주 들어보지 않으면 그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바로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를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큰 소리로 크게 따라하고 발음하는 것도 체크하시되 그 단어를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최소 10번은 여러분이 들어보셔야 되고요. 단어를 공부할 때는 그 단어에 예문이 나오잖아요. 그 예문을 최소 10번은 내가 들어보겠다. 원어민 음성으로 내가 들어보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 발음에 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발음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를 내가 직접 해보고 그리고 원어민의 발음을 직접 들어보는 거, 이거를 꼭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영어 단어 사전 참 많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수능 공부할 때는 수능 영단어 모음집, 그 다음에 토익을 공부할 때는 토익 영단어 모음. 목표를 내가 이 단어를 봤을 때 한국어로 어떤 뜻인지 알아. 그러면 그거 체크하고 넘어가는 수준, 그렇게 낮은 목표를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의 목표를 둬야 된다고요. 이 단어가 이 예문에 내가 봤던 문장에 어떻게 이 단어가
쓰였는지에 대한 쓰임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청크별로 공부를 해야 돼요. 즉 의미가 들어가 있는 의미 단위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enthusiasm이라는 단어 우리 아까 공부했어요. 열정, 열이. 이 공부해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공부했던 영영사전의 뜻까지 체크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거를 발음하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enthusiasm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실제 어떻게 실제 내가 말할 때 그리고 내가 글을 쓸 때 쓸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enthusiasm이란 명사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청크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의에 가득 차다. 어떻게 해야 돼요? Be full of enthusiasm. 열의에 가득 차다. Be full of enthusiasm. 그리고 뭐에 대한 열정 하면은 enthusiasm for 그리고 열정을 보여주다. show enthusiasm. 열정을 잃다. lose enthusiasm.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문장이라도 여러분이 스피킹을 통해서 써먹으려고 한다면요. 그 단어가 들어간 청크,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collocation, 즉 단어와 단어 간에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조합을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런 눈으로 이제 보다 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문장 하나를 보더라도 enthusiasm이란 이 명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에서는 이 enthusiasm이 어떠한 동사와 또는 어떤 형용사와 또는 어떤 전치사와 쓰였네라는 그 눈을 키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바로 내가 공부하는 표현 공부고 이 표현 공부가 많이 쌓이면요. 자연스럽게 스피킹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제 앞으로 써먹을 수 있는지 그 쓰임새에 반드시 집중하셔야죠.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10년, 20년 공부해도 짧은 스피킹 문장 하나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 또한 지금 시청하고 있으실 여러분들처럼 한 번도 유학 경험이 없이 한국에서만 공부하고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정말 영어 스피킹이 확 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린 항상 뭘 기억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 단어를 쓸 수 있는지 쓰임새에 집중해야 된다. 이걸 꼭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콜로케이션이 뭔지 궁금하시다면 예전에 제가 찍어서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때도 제가 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콜로케이션을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감이 좀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 분야에 사전이 있어요. 영어 콜로케이션 사전.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단어 보면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 우리가 보통 살 뺀다 할 때 다이어트도 있지만 식단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공부하면 하수예요. 우리가 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은 식단을 준수하다. Follow a diet. 다이어트를 시작하다. Go on a diet. 다이어트를 끝내다. Come off a diet. 다이어트 중이야. Be on a diet. 요거 네 가지 알고 나니까 어때요? 다음에 여러분 상황에 맞게 이 단어를 직접 말하고 쓸 수 있다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바로 이런 자신감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콜로케이션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더 다른 팁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단어를 공부할 때 그냥 그 단어의 뜻만 집중하지 말고 그 단어를 봤을 때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도 같이 연관해서 보면 좋다. 과학적인 데이터도 있죠. 영어 단어를 공부했을 때 복습해야 되는 시점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단어를 공부한 바로 직후, 그리고 그 다음날, 그리고 3일 뒤, 그리고 일주일 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그 단어를 보면 장기 기억에 남는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다 알고 계시고 사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부수적인 학습 방법인 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3가지 뭐였죠 여러분? 하나는 영영사전을 같이 병행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음을 최소 10번은 큰 소리로 따라하고 원어민의 그 파일을 최소 10번은 들어라. 그 다음에 영어 단어는 단어 개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청크별로 공부해라. 콜로케이션에 집중해라. 이 3가지의 목표는 뭐라고요? 내가 더 많은 단어의 뜻을 알아야지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를 알더라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쓰임새에 집중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내가 이거를 듣고 쓰고 읽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것까지
이 모든 영역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바로 기초석이 될 수 있는 영어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제일 좋은 예문은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어디서요? 일상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예문이에요. 자, 어떤 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바로 내가 어디서? 일상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예문. 이것이 가장 최고의 예문입니다. 영영사전이든 다른 어떤 타 교재를 통해서 영어 공부할 때 예문 보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요. 사실 그 예문은 나의 생활과 또 나의 관심사와 나의 환경에 조금 동떨어진 예문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단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만의 일상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예문을 2개는 만들어서 챙겨가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챗GPT가 나오기 전에는 나의 생활에 맞는 예문을 생각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었겠죠? 챗GPT에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일을 해.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나의 기분 이래. 지금 이 단어를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예문 2개만 만들어줘. 그러면 금방 만들어주죠. 그것을 약간 다르게 응용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여러분만의 예문을 찾기가 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예문으로 정리하시는 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영어 단어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영어 공부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질질 끄는 기분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내가 진짜 영어가 좀 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 추석도 잘 보내세요. 바이.